고전소설 작자위상의 정수전전을 다룬 지문이고 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부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한지라.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 예부상서 진량은 여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소인은 이제 마음씨가 좁고 그리고 행동이 얄팍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정상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화돼 황제 종식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를 알고 정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정상서는 진량의 됨됨이가 좋지 않은 것을 황제한테 말했으나 황제는 그걸 듣지 않고 이 사실을 진량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모함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간언하는 정상서를 이제 제거하려고 한 거죠.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 백관더러 묻기를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옵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라고 지금 정상서가 실제로 병이 있어서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진량은 모함을 하고 있죠. 아까 정상서를 해야 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 대경하여 깜짝 놀라서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정상서의 죄가 아직 명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처벌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즉 중관은 정상서의 무고함을 알고 감싸주려고 한 건데 황제는 듣지 않고 절강이라는 곳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일 일찍 구근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이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오 라고 하면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그 애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서한, 책상이죠? 책상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할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 정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회에 귀양 가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자, 여아는 딸을 말하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정수정을 일컫습니다. 하고 즉시 발행할세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의 만호라는 것은 이제 그 벼슬 이름이거든요. 그 절강 지역에 있는 그 만호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절강 만호가 정상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절강 만호는 정상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차설은 이제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등장하는 표지입니다. 정상서 적거한으로 적거하다라는 것은 귀양살이를 하다라는 뜻이고 이 귀양살이를 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호련, 득병, 병을 얻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나니 절강만호 슬퍼 놀라서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니라. 자, 그럼 여기 A로 표시되어 있는 장계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즉 정상서가 이 뮤베지에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황제에게도 보고하고 부인께도 기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는 종을 말하죠. 시비가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절강 만호가 장계로 보고한 내용을 이제 부인께 이제 도착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기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창황망조하다라는 것은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부인과 정수정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기절을 하니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약물로 급하게 처리를 하니 그제서야 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인과 정수정은 이제 석 달 만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격이 되겠죠.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자, 여기서 남장 모티브가 나옵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고전소설에서는 종종 이렇게 남장 모티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장 모티프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상 여성으로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신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변신해서 어떤 큰 일을 도모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성임이 밝혀지면서 여성적 영웅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도 정수정이 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급제한 뒤 북쪽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거죠.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현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자, 지금 정수정은 대원수, 그 다음에 남편은 중군장으로 출전을 하는데 대원수가 그 군대를 총괄하는 제일 높은 지위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정수정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남편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정수정이 앉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아래 신하로서 같이 출전을 하게 된 거죠. 대원수는 여기서 정수정을 일컫습니다. 대원수, 호왕이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질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자, 우리가 질량을 떠올렸을 텐데요. 질량은 정상서를 모함해서 유배를 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반동인물입니다. 정수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진량의 귀양지를 묻습니다. 수십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서 바로 내실로 안방으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깜짝 놀라서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해서 본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꿀리고 무릎 아래 꿀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을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배라고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이 머리를 들이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서 부친께 제사를 지내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부친이 죽게 된 원인이 되는 진량을 죽임으로써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효를 중시하는 사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자, 그러면 이 첩서, 비에 해당하는 첩서의 내용은 정수정 대원수가 호황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중군잔 장현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강로 평북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배웁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할 내가 너를 길러 벼슬이 공우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자, 태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인이라는 것은 며느리를 말하죠. 근데 그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대원수가 자신의 남편을 먼저 기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태부인은 통분을 하는 거죠. 이게 남편을 부인이 다른 곳으로 그냥 보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대원수의 입장보다는 부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부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장현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즉 이제 장현을 말하는 거겠죠?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원부인과 공주가 정수정 편을 들어서 태부인을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그래 너네 말도 맞다라고 여겨서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차를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서 서차를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자, 지금 이 정수정도 남편인 장현을 징계한 일 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부인이 남편을 징계하고 이제 기주로 보낸 게 물론 대원수라는 국가적 차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은 남편과 부인이라는 그런 사사로운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좀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에 태부인이 보낸 서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태부인이 보낸 서찰의 내용은 당연히 두 부인의 이제 감쌈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수정을 위로하는 그런 서찰의 내용이었겠죠. 그걸 보고 기뻐서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이 길에 그 다음 날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본관 저기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서 이제 행장을 차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수정의 여성 영웅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하매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이 지난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인 장현을 징계하고 기주로 보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정수정전의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자, 여기서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량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지금 그 황제는 예부상서 진량을 가장 총애하시니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정상서에 대한 진량의 모함에 대해서 대경에서 처벌하려 했고 중간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중관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방금 봤던 부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중관이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라고 하면서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 여기 정상서의 대사를 보시면 내 일찍 구군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리요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소인, 즉 질량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4번.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질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자, 한복이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질량의 귀양지로 간 것은 맞아요. 왜냐면 지금 질량의 귀양지가 어디서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수십 리는 되나이다 라고 해서 한복 등이 이제 대원수가 결박해서 와라 라고 했더니 등이 듣고 가서 질량을 데리고 온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선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질량을 결박해서 본진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대원수께 고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질량을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것은 정수정이 한 것이지 한복이 자체가 그 자리에서 죄를 묻고 처벌을 내려서 죽인 것은 아니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네요. 즉 이러한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것은 정수정이 한 것입니다. 5번. 원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서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지금 두 부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한 태부인을 진정시키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역으로 질량에게는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기역은 앞에 가보시면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서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라는 부분입니다. 마침 정상서가 병이 나서 조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질량이 정상서를 모함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니은으로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니은은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라는 사관의 재촉 부분인데요. 지금 사관이 이렇게 니은처럼 재촉하지 않아도 그 전에 앞에서 중관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서 황명을 미리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니은의 사관의 재촉을 통해서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그 전에 중관의 명을 듣고 귀양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디귿은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라는 정상서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비보인데요. 이 말을 듣고 부인과 정수정이 한마디 소리를 내면서 혼절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리을은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부분인데요. 이때 대원수는 정수정을 일컫고 정수정이 호왕에 대적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서 이제 황제가 백관을 거느려 이제 대원수를 맞고 치하하시고 좌강로 평북구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황제가 대원수가 호왕에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답을 할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미음 5번 미음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하게 된다. 미음은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라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을 징계한 일 때문에 심사가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탓한 게 좀 마음이 불편했던 찰나였는데 서찰을 보고 나서 마음이 풀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찰의 내용을 추론해 보건대 태부인이 괜찮다라는 내용을 보냈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태부인이 그 전에 분노를 하긴 했으나 두 부인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 이후 서찰을 썼기 때문에 서찰의 내용은 정수정을 달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정수정은 기뻐서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이 길에 행정 차려서 갔다고 하니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장계인데 이 장계는 이제 절강만호가 정상서가 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황제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B는 첩서인데요. 이 첩서는 이제 정수정이 대원수로서 호왕의 승리에서 승전을 올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선지입니다. 1번, A는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금 A의 장계를 작성한 사람은 절강만호인데요. 절강만호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이 장계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계를 작성한 목적은 정상서의 죽음을 보고하기 위함이겠죠.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2번, A는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장계를 통해서 절강만호와 황제와의 갈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계의 목적도 갈등 해소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B는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네, 맞습니다. 첩서는 호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B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첩서가 황제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쟁터에서 미리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5번, A와 B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A의 장계와 B의 첩서는 거기에 담긴 소식이 황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A 장계의 경우에는 정상서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부인과 정수정에게도 전달이 되었고요. B의 정수정 대원수가 호왕에 승리했다는 소식은 황제뿐만 아니라 백관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백관을 더 거느려서 이제 대원수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따라서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요.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면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 덕목을 지켜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즉 영웅, 효녀, 그리고 장씨 가문의 여성, 부녀자이겠죠? 그런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참고했을 때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골라봅시다. 1번.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가 있군. 자, 정수정이 한복에게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진량 때문에 정상서가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가게 됐고 그 귀양지에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으므로 정수정의 입장에서는 진량이 부친의 원수가 되겠죠. 따라서 진량을 찾는 이유는 진량을 찾아서 부친의 한을 풀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진량의 목을 베고 그리고 이러한 부친의 원수를 갚았다고 부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수정의 면모와 닿아 있습니다. 3번.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함을 알 수 있군. 정수정은 대원수의 입장에서 이 장현을 기주로 보냈어요. 징계를 한 거죠. 근데 태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인이 남편한테 징계를 할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더 중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가 있군 이라고 했는데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한 이유는 대원수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긴 했지만 장현은 또한 자신의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징계한 일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심사 답답한 모습은 정수정이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대원수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의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께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가 있군. 자, 한복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 영웅이기 때문에 받는 대우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복의 호의를 받으면서 태부인께 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또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영웅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정수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